지푸른 바다 위에 상아빛 라임스톤으로 지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발레타. 이국적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은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천혜의 자연과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에 매년 유럽인들이 신혼여행과 휴가를 즐기기 위해 유럽 속의 작은 유럽, 몰타를 찾고 있다. 몰타는 크게 3개의 섬으로 나뉘는데 모든 섬을 다 합쳐도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 그럼 몰타를 둘러보려면? 여기 발레타 버스 터미널을 찾으면 된다. 버스는 몰타 전역을 찾아갈 수 있는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마차도 있다. 넉살 좋은 마부의 설명은 덤이다. 좀 더 편하게 여러 지역을 볼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시를 여행한다. 그냥 걷는 것이다. 걸으며 풍경과 추억을 차곡차곡 담는다. 나는 먼저 발레타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곳으로 찾아갔다. 사계절 꽃과 분수가 아름다운 정원 어퍼 바라카 가든을 지나면 몰타의 눈부신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16세기 로마 가톨릭교회 소속의 성 요한 기사단이 영유하며 지킨 나라 몰타. 당시 기사단은 몰타의 요새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4만 명의 병사를 태운 오스만 제국의 거대한 함대와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다. 전망대 아래 대포가 진열돼 있다. 예전에 실제로 쓰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용으로 전시 중이다.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과거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몰타. 방어가 생명이었다. 대포는 지금도 쓰인다. 매일 12시와 4시 정각에 예포 발사식을 한다. 예전에는 국가 행사나 귀빈의 방문을 위한 행사였는데 지금은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행사란다. 적을 무찌르던 대포도 전쟁터였던 바다도 이젠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 여행자를 맞이한다. 어느 나라든 역사 깊은 장소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관광을 하러 찾아올 수는 있지만 개발은 할 수 없는 곳이다. 골목과 집, 계단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 그 덕에 오히려 볼거리가 넘쳐난다. 좁은 골목에 빛바랜 라임스톤의 건물들, 중세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골목을 걷다 보니 계단이 좀 낮다. 평균 10cm 미만. 갑옷 때문에 걷기 힘든 기사단을 위해 얕게 만든 것이란다. 모든 걸 계획하고 만든 도시. 그런데 이것도 계획에 있던 걸까? 집집마다 발코니 모양과 색이 다양하면서도 비슷하다.
색색의 발코니와 함께 낡아 보이는 건물들이 발레타가 지내온 수백 년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코니 색이 수백 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다행히 외출하고 돌아온 집주인을 만났다. Everyone can paint the balcony whatever color they want in reason. I mean, you can't have pink colors or but otherwise, mostly because before this balcony was painted a different color. If you had come last year, you would have seen a different color because it was a yellow color. 골목을 나와서 5분을 걸었을까? 소박한 성당이 눈에 들어왔다. 성 요한 대성당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겉모습과 다르게 성당의 화려함에 눈이 부신다. 천장 가득 채워진 그림은 성 요한의 일생. (16세기) 성 요한을 위해 기사단이 세우기 시작한 성당은 (17세기) 이탈리아의 예술가가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성당 내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황금 벽은 놀라움 그 자체다. The walls of the church are carved directly into the stone, and all the carvings are covered in 24 karat gold leaf. This is not stucco, I repeat. It is carving directly into the stone, a labor of patience and love that took nearly a century. 성당 안에는 총 8개의 예배당이 있는데 기사들의 출신 국가별로 각국의 수호 성인을 기린다. 성당은 몰타를 위해 헌신한 기사들에게 바치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리석 바닥 아래에는 400여 명의 기사가 잠들어 있다. 그들은 신앙과 용기를 상징하는 저 십자가를 품고 몰타를 지켰던 것이다. 성당을 나와 기사단의 역사를 지닌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몰타 기사단장 궁전. 이곳은 1547년에 지어져 지금은 몰타 기사단으로 불리는 성 요한 기사단의 본부로 사용되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후 몰타 의회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몰타 기사단장 궁전은 몰타 대통령 집무실과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세 몰타 기사단의 역사가 간직된 곳. 지하 무기고에는 몰타 기사단의 갑옷이 따로 전시돼 있다. (500년) 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무기와 갑옷들. 아라곤부터 카스티아, 프로방스 등 기사들의 출신 지역별로 갑옷 모양이 다르다. 당시 기사단은 약 500여 명. 몇천 명의 몰타 민병대를 포함한다 해도 4만 명에 달하는 적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겼다. 기적과 같은 승리는 몰타를 지키겠다는 기사단과 몰타인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몰타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어야 했던 몰타. 그럼에도
끝내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이어온 몰타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 덕분일 것이다. 다음 날 발레타와 마주하고 있는 도시 쓰리시티를 둘러보기로 했다. 쓰리시티는 말 그대로 세 개의 도시를 일컫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 나는 몰타 전통 배를 타기로 했다. 몰타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전통 배가 눈에 들어왔다. 출발과 동시에 뱃사공이 노를 젓는다. 이 속도로 언제 가려나 하는데 모터가 달린 수상보트다. 쓰리시티는 승리의 도시라는 빅토리오사와 코스피쿠아, 생글레아 세 개 도시를 말하는데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발레타와 더불어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새 도시다. 난공불락의 요새는 이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푸른 바다 물살을 가로지르며 보이는 라임스톤의 중세 요새와 건물들, 그 아래 정박해 있는 하얀 요트들, 몰타에 온 게 실감난다. 본격적으로 쓰리시티 구경에 나섰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다녀도 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 전기 자동차다. 전기차의 운행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쓰리시티를 둘러보기에 충분하다. 길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좁은 골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더 마음에 든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참을 달리던 중 나는 해안 근처에서 잠시 차를 멈췄다. 몰타 기사단이 오기 전에도 이곳엔 사람이 살았다. 수천 년 동안 지중해에서 어부의 삶을 이어가던 몰타인들이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삶은 달라졌지만 그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변화 속에서도 과거를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 정신이 이어져 오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다. 빅토리오사 지역에 자리한 성 안젤로 요새다. 빅토리오사는 기사단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지역으로 이 성 안젤로 요새는 기사단 최초의 본부 역할을 했다. 중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The Grand Bailiff of the Order used to visit all the fortifications, all the forts and the fortifications. It was his duty to do that and to see that the garrison is in optimum condition and that the forts are kept in a good condition. 당시 대집행관이 요새와 수비대를 점검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대집행관이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재현은 사뭇 진지하다. 요새를 지키는 수비대원들이 이상 없음을 신고한다. 이렇게 마무리. 오늘도 요새는 무사하다. 나는 몰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고조섬으로 가기로 했다. 몰타 7캐와 여객선 터미널에서
매 시간마다 있는 페리를 탔다. 20여 분 만에 고조섬의 입구 인자르 선착장에 도착했다. 몰타섬에 비해 확실히 소박한 느낌이다. 고조섬은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선인장도 아주 많다. 지중해의 제주도다. 아, 그리고 말도 많다. 고조섬에 가면 반드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곳을 찾아 서쪽 해안으로 향했다. 지중해 바다와 통하는 또 다른 창문, 블루홀. 최고 깊이 60m의 수직 동굴인 블루홀에서 나는 프로 다이버 빈스와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좁은 기암절벽 틈 사이를 지나간다. 과연 블루홀은 어떤 모습일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것도 잠시. 드넓은 바다와 웅장한 기암절벽이 나를 압도한다. (10분) 정도 갔을까? 드디어 다이빙 포인트 도착. 입수하는데 다시 밀려오는 두려움과 설렘. 10년 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딴 나는 이번 블루홀 다이빙을 계획하며 재교육을 받았다. 시간을 쪼개 연습하는 게 꽤나 힘들었는데 블루홀 아래에 들어선 순간 그간의 기억이 투명해졌다. I'd be sitting on my sunny frock, kicking my legs to and fro like a pendulum clock. Bearded woman smiles and lions are roaring. Clown makes us laugh, he pretends he is snoring. Past all the stars and the sweet cotton candy, the gypsies are looking at crystal balls for 환상적인 분위기에 몽롱해진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블루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때 빈스가 바로 나를 도와줬다. 부력 조절을 못한 것이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힘들어도 연습은 필수, 파트너도 필수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마음을 진정하고 나니 바닷속 생명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게 아름답다. 앞서가던 빈스가 손짓을 한다. 문어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이 마음에 안 드는 듯 이내 도망을 친다. 블루홀 스쿠버 다이빙에는 여러 코스가 있다. 해저 동굴을 통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구멍인데 파트너 빈스는 유연하게 빠져나간다. 물론 나는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다. 나에게 자연의 신비를 보여준 블루홀과 빈스. 내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그런지 출출하다.
나는 고조에서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물론 맛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전망 좋은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붐빈다. 고조에서 유명하다는 양 우유로 만든 치즈를 주문했다. 주베이 니엣이라는 치즈인데 일반 치즈와는 달리 짜지 않고 담백하다. 고조의 자연처럼 순수한 맛이다. 고조의 중심 도시 빅토리아에 있는 요새 시타델을 찾았다. 16세기에는 해적의 습격을 피하는 피난처로도 쓰였던 요새.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중세 도시와 같다. 그동안 수많은 침략과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요새 정상에 올라가면 고조섬 전체 전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맑은 날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보인다고 한다. 예로부터 고조 사람들은 몰타인보다 고조인이라 불리는 걸 더 좋아했다. 자신들의 아름다운 영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짧게나마 고조를 둘러본 나로선 그들의 자부심이 이해가 된다. 이제 고조를 떠나야 할 시간. Para el mundo en habla latinoamericana. Un, dos, tres, sí. Un, dos, tres. 5, 6, 7. 갑자기 춤을 춘다. 5, 6, 7. 남미 사람들은 흥이 많다. Saludos. Chile para Asia. What is that? Salsa.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Korea del Sur. South Korea. South. Yeah. Ok, desde Gozo para South Korea presenta Maricel. 우연히 만난 여행자에 대한 반가움일까? 연신 유쾌하다. Thank Now you you. should like cross.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고조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즐겁게 마무리한다. 다음 날 몰타의 북쪽으로 향했다. 부지바의 고요한 작은 해안가 세인트 풀스베이. 복잡한 휴양지를 피해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다른 해안가에 자리한 한 카페.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과 바다로 이어질 것 같은 풀장. 또 다른 여유가 느껴진다. 칵테일 한 잔에 사람들은 분위기에 취하고 바다에 취한다. 저마다 인생샷을 남긴다. 나 역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다. 나는 지금 몰타에 있다.